회의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 명세서 162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425만 원이 감액된 4억 2,29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면청소차 낙엽처리비 1,000만 원, 노면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2,50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명세서 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송탄 공설묘지 사용료 4,500만 원, 지난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천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7,454만 원을 증액한 3억 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1억 2,623만 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8,2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관할 변동을 포함한 송탄 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837만 원을 감액한 76억 4,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6,018만 원 증액된 6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탄 공설묘지 관리비 5,772만 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 사업 4,368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고료 44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 복지 대상자의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업무용 휴대폰 요금 120만 원, 현추탑 주변 유지관리비 300만 원,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 4,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3,529만 원이 감액된 4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경비 750만 원, 쓰레기 불법 행위 단속 및 적치 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1,027만 원,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사수차 및 공용 차량 운영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비 7천만 원, 대기환경 사업장 관리경비 1,040만 원, 수질 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입니다. 환경보존 의식제고를 위한 운영비 406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로 2,819만 원,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님부터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산 편성하냐고 수고 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증감 내역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총액으로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니 소장님이 아니라 저 사회복지과만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증감 내역에 대해서 예. 과장님 신규 편성 내역은 뭐 크게 없었죠? 그래도 네, 요번에 신규 편성은 안마의자 그 경로당에 그 안마의자가 없는 그 나머지 경로당에서 그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추가된 그 대표적인 거는 저 그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작년 올해도 상당히 부족해 갖고 네네. 저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걸 대비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좀 증액을 좀 높여서 그런 불편함이 경로당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실한 900만 원 증액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1,9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그 추경까지 합쳐서 예, 추경까지 하면은 한 9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과장님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증액 편성 900만 원 증액 편성 그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경로당 늘 예산이 부족해서 예, 맞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해야 될 긴급 보수라든지 그런 거에 항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예. 뭐 과감히 내년에 3회 추경 그런데 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네. 1, 2회 추경이라도 좀 바로 예, 좀 부족함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없도록 부분으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마의자 저희가 우리 송출관 아래 총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죠? 현재 185개소에서 네. 그 안마 의자가 없거나 그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한 70개소가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저 내년도 안마 의자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52,000원이라는 임대료는 어떻게 편성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사전에 그 안마 의자 그 임차해 주는데 거기서 저 견적을 받아서 그 수준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다른 부서에서도 안마의자 임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금액 차이가 거의 한 뭐 5,000원 이상, 8,000원 이상 월 나길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마의자의 뭐 종류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좀 다양한 그 안마의자 그 품질이 쉽게 말하면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다리하고 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허리도 쭉 필 수 좀 있고 그런 좋은 안마 예, 예. 의자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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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럼 이게
70개소가 없는 거예요? 안마의자가? 아니면은 노후돼 갖고 교체 저 대부분 없는 데고요. 이제 몇 개 일부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사용할 수 없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이네. 이런 뭐 뒤늦게 좀 판단하셔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예. 안마의자 사업은 실은 우리 경로당 전체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거의 한 30~40%가 그동안 지원을 좀 빠뜨리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예. 어르신들의 그 편의 시설이나 건강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개소면 어디 경로당은 안마를 좀 받으시는데 그동안 안마를 못 받으셨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탄 공설묘지 관리인데 그 면적이 우리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한 10,000평 정도 10,000평 됩니다. 정도?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설이나 추석 때 네. 성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실은 한 회마다 20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해가는 그 건지. 인력 업체에 네. 업체에서 이제는 요거를 위탁을 예, 위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명절 당일이라 아, 그렇죠. 예, 네. 거기서도 사실 비용도 얼마 안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좀 협조를 해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제는 당일 일일 사용 임차를 좀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그냥 부분도 깊게 고민해야 돼요. 예. 다른 분들은 다 아침 일찍 가서 성묘하고 예, 성묘하고 그러는데. 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 마다 않고 어떻게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봉사의 개념이 없으면 이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제초 작업을 하면 깔끔히 잘 평상시에는 안 하고 이 설명절 앞두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 뭐 추석 정도 앞두고 하는 제초 작업을 저희가 저 한식이랑 추석 이렇게 전후에 그때가 이제는 그 풀이 상당히 많이 그 저기 나오기 때문에 그때 1년에 한 2번 두 번 한다는 예, 말씀이죠? 2번 정도 하면은 근데 이제 가끔 어느 정도 이제 민원이 오는데 또 풀이 또 그냥 금방금방 잘하고 자라더라고요. 예, 또 그래서 우기철에도 더 많이 예. 자라고 하니까 그 제초해달라고 또 이런 일부 민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잘 설득시켜서 그냥 2번으로 기존에 2번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도 그 시설 보수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 그 묘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깨끗이 잘 네, 아주 네. 보기 좋게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예. 양곡비 지원이 실은 우리가 양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 현금지급으로. 현금으로, 예. 그게 이제 키로당 이제 3,000원 기준으로 해서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양곡에 대한 부분 우리 뭐 쌀을 뭐 이렇게 사거나 뭐 했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저는 연말 되면 항상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식으로 전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양곡. 예. 그러면 사실 또 이 양국 갖고 남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러게 없는데 예, 부족해 갖고 그냥 좀 협찬을 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 후원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좀 효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양곡을 우리 질 좋은 예. 양곡의 종류는 뭐 다양하게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 질 좋은 양곡을 우리 시나 출장소에서 직접 보급해 주는 부분하고 현금하고 지급하는 부분하고 어떤 것이 좀 좋은 일단은 건지. 그 도지 내려가면은 거기 자체에 이제 경로당의 회원들끼리 이제 요 갖고 상의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수채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송출에서 관리하는 우리 보훈 시설이 어디 있죠?
저희 보훈 시설이 요 출장소 앞에 저 추원탑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매년 저는 1월 1일이랑 6월 6일 날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항상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고 나서 그나마 저 현충탑 관리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도블록 예, 개봉도 하셨죠? 보도블록도 해고 울타리를 쳐갖고 거기 이제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목재 펜스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생에 저는 그 산책로까지 저희가 그 바닥재를 이렇게 깔아서 이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전에 저는 꼭 현충탑을 가서 저도 참배를 이 이충동에서도 꼭 드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많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갔을 때는 예, 깔끔해졌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셨고 좀 가는 그 보훈에 대한 마음도 조금 더 좀 가볍게 예.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 유지 관리는 계속 예, 잘 유지 관리는 이루어졌으면 계속 좋겠습니다.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놀이터도 우리 관할에 한 몇 개소가 있다고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예.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죠. 거기는 저 요새 그 민원보dom도 저희가 이제 계속 수시적으로 나가 보면은 저 시설이 불량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요즘도 모래로 놀이터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모래로 하는 데는 한 군데 방충리에 있습니다. 중리. 예. 그 모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전에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개보수는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네, 안전관리 알겠습니다. 부분들이니까 예, 예. 과감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여기 증액을 약간 했는데 증액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좀 증액이 이루어진 건가요? 증액행 내용은 신장 이동에 예. 그 놀이시설이 좀 그 보수할 게 많다고 그 읍면동 그 동에서 그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 나갔더니 바닥재 그 탄성 바닥재가 네, 네, 네. 훼손이 돼 갖고 그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재 그 탄성이 실은 왜 이렇게 지면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 네. 그게 열을 받으면은 햇빛 여름에 열 받으면 좀 가끔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바닥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잘 파악해서 그게 큰 사고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탄성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탄성이 되니까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걸려서 그냥 애들은 푹푹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면 과감히 그 개보수 특히 예, 어린이 예. 놀이터 잘 부분에서는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위원장님 쪽에 사회복지과 한번 먼저 하고 추후에 여기 환경이사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질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방금 이게 이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부에 보면은 예산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증액이 어디에서 됐나 보니까 그 신규 금속 검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중금속 먼저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거를 추가했습니다. 그 중금속 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증액된 게 이제는 그 신장 이동의 놀이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수 작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건 참 잘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또 그 방제 작업이 좀 더 축소된 거 아닌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방제 작업은 예, 예. 변동이 없이 그 없는 건가요? 예, 전이랑 똑같이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중금속 검사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금속 검사를 그러면 언제 어떻게 몇 번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는 이거를 1년에 9개소를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경년제로 네네. 이제 반은 올해 하고 또 나머지 반은 내년도 이렇게 경년제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는 전기 안전 검사도 이제 경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9개소에 이제 경련제로 예, 그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경련제로 하면 지금 9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를 이제 경련제로 한 번씩 떼어가면서 반씩 하신다는- 나눠서. 반씩 나눠서 하신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9개소에 올해 그럼 5개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4개고 4개소를 하신다는 예, 그 다음에는 5개 나머지 하고 이렇게 진행을. 그럼 그 이전에 중금속 검사가 언제 하고 올해 하신 거죠?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이라 그쵸.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본 예산에 예. 9개소의 어떤 그 어린이 놀이터에 굉장히 그 어린이와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추경을 세우셔라도 하셔가지고 예. 좀 9개 전체를 예. 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셔요? 요거는 이걸 경연제로 또 이걸 1년 후에 한다라고 한다면 예, 예. 어, 그 그때까지 뭐 의원님 말씀이 미룰 것이 맞습니다. 아니라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이게 예. 시설이 특히 이제 시설이 새로 확 바뀌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년 필요하지만 이제 일부 이제 이렇게 보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9개소 중에서 어떤 것은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어떤 것은 좀 적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 4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도 예.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게 예, 예.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네. 9개소회를 전체적으로 예. 하셔서 추경이라도 1차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예. 훨씬 더 네. 그 사항에 네네.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말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실행해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65쪽) 쓰레기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해서 적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비에서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85톤으로 이제 계산을 하셔서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적치 쓰레기 무단으로 쓰레기한 게 몇 톤이라 지금 현재까지 처리하셨는지요? 올 현재까지 지금 지금 물량은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된 게 지금 그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지금 네네. 10월 말까지 집행된 게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몇 톤? 예, 1,800이 요거를 몇 역산해 보면 톤인가요? 한 60톤 정도? 예, 60톤. 368이면 60톤 정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60톤이고 네, 12월까지는 무단투기 그 적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 소진이
될 예상인가요? 지금 예. 현재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 이 비용은 이제 읍면동별로 그 취약지 그 무단투기 그 적치 쓰레기가 많아서 다 12월 말까지 다 소진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무단투기 그 쓰레기장에 처리를 하고 그곳에 이제 또 쓰레기가 또 거기에 무단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이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신고 포상금이 나갔나요? 올해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저기 전체적으로 다 신고 포상금이 나갔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그 포상금이 부족해서 지급되지 않은 건 없었나요? 지금 신고에 따른 이제 처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이제 부가 처리를 하면 부가 금액의 1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금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안 주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예, 과태료는 이제 그게 따라서 이제 좀 포상금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그 좀 팀에서 좀 목표를 가지고 그 무단투기 그 좀 세워서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고요. 그럼 이러한 그 대체적으로 신고를 할 때 몇 월 달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많나요? 그때가 이제 주로 봄 가을철에 많습니다. 가을철에. 알겠습니다. 또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지만 이것 또한 우리 어떤 시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무단 투기 신고를 또 통해서 그런 데가 이제 또 일단은 그 관리 감독이나 감시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8쪽 체험환경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이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셨어요. 지금 현재 몇 해에 몇 명이나 학생이 지금 교육을 2022년도에 한 번 했고 2023년도에 한 번 했는데 보통 이제 한 반 인원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1회 한 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1년에 지금 한 번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한 번 했고 이제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획이 지금 현재 2024년도 내년에도 1회로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산출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명을 했다고 한다면 교재 제작이 100부예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 그럼 그 교재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교재가 그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100부로 200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이 교육을 받은 건 연일에 30명씩 하고 예. 이거를 좀 제작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교재는 이제 그 사실 홍보 물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재고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기는 그럼 홍보도 같이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여기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네. 운영 강사료가 일회 하는데 몇 시간인데 44만 원인가요? 어떻게 책정이 돼서? 그거는 이제 그 강사료 책정 기준에 따라서 네네. 하루에 2시간 정도 기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 2시간 예. 환경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되는 편성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교육을 받고
받고 난 후에 그 어린이들의 어떤 그 효과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뭐 학생들이 가게 되면 거기 에코센터 정수장하고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을 견학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진시원 유원지에 있는 레일바이크 같은 데를 이제 체험하고 생태학습까지 겸하게 됩니다. 매일바이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나요?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현재 기간이 9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편성은 61% 아니 지평은 61%예요. 9월 달에 했으면 이미 다 100%가 다 소진. 아닙니다. 이건 된 건가요? 지금 남아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추경에 감액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제 남아서 추경에 이거는 추경에 이제 예산을 이건- 쓰는 데까지 쓰고 네네 소진되고 남은 금액은 소진된 금액이 이미 일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예. 그 했으면은 23년도에는 이게 저기 이제 과장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체험 환경 교실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이게 1년에 한 번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비도 200부가 돼 있는 거고 운영 강사료도 이게 운영 강사료가 1시간에 12만 원인 거예요. 그럼 2시간이면 24만 원이고 여기 이제 산출기초가 44만 원 4일로 돼 있잖아요. 네 2시간. 그래서 이게 1년에 1회 30명을 체험 교실을 한다라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1회 한다라고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동안에 예. 체험 환경 교실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 계획 안에 세워서 예산을 교실을 운영을 했었어야죠. 예, 의원님 말씀 그래야지만 이해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추경에 거를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전년도하고 관례적으로 올려서 이거를 1회 했고 30명 했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받으셔서 삭감 처리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들한테는 이러한 체험 환경 교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의지를 가지고 예, 그 있다고 말씀이 한다면 맞는 게 이제 내년도 계획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그걸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이제 예산을 하셔야죠. 이제 잡아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이제 예산을 올렸다 그 말씀인 걸로 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24년도 운영 계획을 24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24년도에 이제 예산이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안을 예. 네네 미리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험 환경 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 좀 세밀하게 좀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십니까? 저희는 생각보다 예산이 줄어서 조금 작년보다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경험치가 쌓이니까 더 깊게 자료를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은 이제 끝이죠? 네, 맞습니다. 예의를 다 갖춰서 네.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짚어드릴까 했는데 사실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본청에서 내려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연기된 사업들도 많지만 자료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저도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진 자료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거는 혹시 저희 전 상임위 거 하는 거 보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못 보셨죠? 본인들 거 학습하시느라고 못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달라고 해서 똑같은 예산을 그 다음에 쓰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이제 이렇게 훑어보면 어느 애는 변화될 게 없으니까 자료를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자료를 내리고 그다음에 위에 있던 자료를 밑으로 내리고 아예 자료가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저희들이 똑같은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보게 되는데 예산 계획대에서도 그 부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공설물질 관리비로 해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신 사진을 올해 올리는 건 맞는데 재작년에 하신 사진을 똑같이 올리면 올해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사업을 내려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초 작업 전하고 후 사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제초 작업을 안 하신 건지 하셨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이거를 쓰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올해 계속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많아요. 그리고 사진이 첨부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그 다음에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첨부돼야 될 사진들이 내려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 지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이거는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요번 이제 예결위에서도 다룰 부분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 이번 주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십니까? 요 기간은 이름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이게 이제는 저희 그 각 시군에 전부 다 공통된 그 언론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공고료인데요. 여기 보면 공고를 거기다가 언론사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올라왔어요. 예, 저희 예. 저희 조례는요. 공기관 위탁 조례가 없습니다. 민간 위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자치법 제 117조에 봐도 이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민간 위탁 조례를 이용해서 공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사업비를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삭감을 다 하겠습니다. 그 법적인 거는요. 예. 법 조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거는 이게 나중에 공보실에서 그 언론사에 광고 줄 때도 직접 주지 않고 이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 일정 금액을 내려주고 공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에 공고를 했어도 A라는 신문사에 직접 주지 않고 이제 언론진흥단에 주어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걸로. 소장님 제가 지금 드린 취지를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 부분이 많은 부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이거는 그냥 요거는 제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 독촉분에 대해서 이제 그 등기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시는데요. 혹시 체납 부분이 좀 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증액에 따라서 등기 요금하고 우편 요금이 증액이 됐다라고 기술을 하셨는데 예, 이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매년 그 체납뿐만 아니라 그 위반 사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늘고 있죠? 전체로 보면.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를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그 신도시 고덕지구 신도시에 그 이제 원룸 같은데 거기서 이제는 그 주차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촉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가면 예. 이게 그 납세가 되는 비율은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비율 있는데 지금 그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우리 과장님 인지하셨죠? 작년 자료하고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를 할 때 초판 비용과 재판 비용이 다릅니다. 초판 비용은 목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데 부수가 변했습니까? 가격은 똑같은데. 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초판을 할 때는 초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인세가 들어갑니다. 재인세가 들어가면 부수가 늘든지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평택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본위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요게 이제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 부분하고 그리고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물 전단지 제작 두 부분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현수막 그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했던 재고가 남아서 요건 좀 줄였습니다, 예산을.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400만 원 홍보물 제작은 전단지 제작 비용이라서 그 같은 금액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제 설명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전단지가 지금 작년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올리셨어요. 예. 그렇죠? 올해 변화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부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배부를 어디에 몇 부씩 가고 있는지가 알아야 되고요. 해서 남은 부수가 몇 부수인지 올해는 몇 부를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이게 파악이 안 되고 매년 그냥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400만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예산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은 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초판 비용과 재판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금액이 다만 400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도 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수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이면 판비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30만 원이 줄어서 370만 원이 들어와야죠. 아니면 1000부를 했으면 1200부가 들어오든지 부수가 늘든지 이게 지금 평택시 전체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부서에서 이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 부서에서 보면 78페이지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대한 운영 교재도 지금 그렇고요. 탄소 중립 성장에 대한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 페이지 그 75페이지인가요? 78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지금 똑같은 홍보물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어요. 매년 같은 금액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만 원씩만 모아도 평택시 전체를 모으면요.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들어오는 건데 집행잔액으로 들어오면 그나마 감사한데 담당 부서에서 그냥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가 400만 원을 내려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초판 비용이 올해 23년도에 이제 A 업체 인쇄를 맡겨서 그러면은 업체 바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업체가 바뀌면 이제 초판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매년 주면은 똑같은 업체를 매년 주면은 의원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A 업체 줬다가 내년에 B 업체를 주면은 이제 초판 비용이 다시 들어가.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똑같은 자료를 금액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넘는 게 아닌데 재판 비용을 들여쓰면서까지 400만 원짜리 예산을 다른 인쇄소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야죠. 그렇죠? 자료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용역이라든지 금액이 큰 거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3년 이상 쓴 거라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된 거를 4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업들을 초판 비용을 들여서 똑같이 다른 업체에 준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부분에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비슷한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에는 관용 차량 보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압 살수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용 차량 유지관리 보험료가 나가고 있어요. 자, 단체 할인율이 지금 평택시는 몇 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험료에? 지금 공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에 지금 보면은 관용 차량 같은 경우 10대 이상이 되면은 단체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데 매년 보험료가요 5대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라와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없거나 이러면 할인되는 율이 있는데 지금 공용 차량 유지 관리 해가지고 차량 번호 차종하고 구입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있어서 감가상각이 되듯이 보험 수계도 매년 조금씩 줄고 신차가 구입되면 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세부적으로는 주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는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7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수질 오염원 관리 및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 피복비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22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요구를 하셨고요. 23년도, 24년도는 500만 원씩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자, 피복비에 대한 사진이 어느 해는 첨부가 되고 어느 해는 첨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착용을 합니까? 건수가 다 다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건 발생 시마다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회냐고 여쭤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회인데 매년 20만 원씩 이걸 하셔서 사십니까? 그게 이제 횟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한 번에 구입하는 피복이 지금 5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을 때를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지는 감은 잡겠어요. 근데 예. 평균적으로 5분 이상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착용하는 게 기한을 보통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이거를 빨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한번 입고 일회성입니다. 버리는 일회성이죠. 예. 일회성인데 단가가 20만 원씩 합니까? 예, 한 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만 원 곱하기 5명 1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한 벌에 20만 원으로 생각을 하지 20만 원에 100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산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저희 상임위에는 사업 개요도 다 전체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 개요도요. 이 산출 내역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개요를 쓰시는 이유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산출 개요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 개요도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고요. 환경업체 지도점검 사고 발생 피복비에서 올라오시는 20만 원은 관행적으로 매년 20만 원이 올라왔고요. 아래 위에 하얀 걸로 해가지고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벌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몇 벌이 남았는지 재고 파악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게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올려주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78페이지에 대해서도 운영교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운영교재 제작이라고만 산출 내역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홍보 물품도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산출 내용에 10,000원짜리 곱하기 200부 해가지고 200만 원 운영 제작비로 올라왔습니다. 자료 뒤에다가 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품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집행부는 필요해서 올리셨지만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교재가 미비가 되거나 산출 내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부분인데 삭감하지 않을 예산들이 삭감되면 저희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계를 하시고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업 개요와 그다음에 산출 내역서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저희 그 의회에 어떤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설득력이 잘 담아져 있게 사업 개요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같은 자료 매년 올리면 예산 내려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와 예산서 볼 때 필요한 자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담으실 부분은 충분히 이 정도의 자료가 들어가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자료만 갖고도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담겨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나 어떤 예산 산출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출장소에서 올리신 거는 뭐 적당하고 또 본청에서 내려온 것도 많은데 혹시 아까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우리 이관우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185개 현재 북부에는 185개 경로당이 있는데 송탄 출장소에는 올해 혹시 새로 신규로 경로당 신규 네, 신규가 여기 고덕 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새로 지면서 올해 한 2개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신규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서 아마
증액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신규 업체 경로당은 물품 구입비가 별도로 별도. 예, 그리고 나가고 또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경로당에 보면 안마의자가 저희 뭐 경로당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많이 해져 있는 것도 있고 예. 저 정말 못 쓰는 안마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안마의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고장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도 한번 또 관심 예. 좀 가져주시고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랐습니다. 네, 우리 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뒤에 79페이지에 보면 환경 오염 행위 예방 관리 해갖고 이제는 여기 환경 오염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그럼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이것도 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66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방치해갖고 그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과태료 금액의 몇 프로를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죠? 10%? 10% 부과합니다. 10%라고 그러셨죠? 예, 10%. 그러면 여기도 그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나요? 무조건 5만 원 이렇게 6명 이렇게 6명 해놓으셔갖고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해당이 되나요? 이게 그 신고 포상금이 딱 그렇게 금액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위반 과태료가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네네. 5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10%를 하다 보니까 평균 금액으로 이건 산출을 한 겁니다. 이건 평균 금액으로요. 예.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더 이거 그 과태료보다 먼저 이 과태료보다 무단투기 과태료보다 더 과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1심 선고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벌금의 이제 100분의 10을 이제 주는데 단 최고 금액은 200밖에 안 줍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선고 유예되면 20만 원 주고 기소 유예되면 10만 원 되고 징역 2년 이상이면은 뭐 300만 원에 10% 30만 원 주고 요거는 이제 법원 1심 선고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평택시 여기서 송탄 출장소에서 혹시 최고 금액을 지불한 기억은 있으신가요? 올해는 한 건에 이제 10만 원 준 거였습니다. 10만 10만 원이 원. 최고. 예. 그만큼 그거보다 더 과한 과징금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는 사람 없었다는 거네. 예, 징역 2년 이상 이제 1심에 선고받으면 벌금 300만 원을 거기에? 내게 되는데 거기에 100분의 10이면 30만 30만 원을 원. 주잖아요. 예, 그게 최고 금액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해 갖고 이제는 저번 추경에 3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해는 1년치가 책정이 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거는 홍보 물품 구입해갖고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요거는 이제 식당이라든가 집단 급식소에 그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좀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서비스 평가 등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그럼 이 9분이 12일만 하셔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이제 예산 그 편성하려고 월 1회 기준으로 월 이제 1회 편성을 기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식품이 고독 신도시가 생기면서 요 고독 신도시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요새 음식점이나 이런 식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나 시민들의 그 위험도를 판단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12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뭐 2번 한다, 3번 한다도 아니고 12일이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이거 갖고 위생 관리가 되나 해갖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경 쓰셔갖고 이런 게 사실은 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한번 더 써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